네, 그 진짜 중요한 투자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. 첫째는 안목인데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. 과잉 정보. 네.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경우는 해도 뭐 이제 어느 방송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 뉴스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, 이게 진짜 뉴스겠구나, 가짜 뉴스겠구나. 이렇게 결론은 이 정보들을, 수많은 정보들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렇죠. 거. 투자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.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출연하고 뭐 유명하신 분들 많죠.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듣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. 맞습니다. 얘기 듣고 확신을 가지면 그걸 검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죠. 그 검증을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하시든지. 저희도요. 뭐 재작년에 저희가 시장 막 안 좋았을 때 15% 났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 저희 회사에 이제 주로 저희는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법인에서 많이 돈을 맡겨주셨어요. 법인 투자자분들 수익이 저희가 지금 대표 펀드 아까 제가 왜 또 홍보도 할 겸 보여드리죠. 예. 저희 회사 초반에 홍보드릴 때 저희 4개 포트폴리오에 이노베이션 아직 뭐 연초율 40% 했고 자산 배분이 15.6% 달성했고 이렇게 소개드렸잖아요. 이게 저희가 작년 1월 1일부터 투자한 게 이런 거고요. 중간에 오신 분들은 뭐 저희는 다행히 다 플러스권으로 이미 다 이제 진입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이 정도의 수익 안 났습니다. 왜냐하면 좋을 때 안 좋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만큼만 오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유튜브 나와서 막 수탁고 많이 늘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마이너스권 영역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그런 거를 적어도 우리가 왜 이런 그래프를 보는 이유가 그냥 뭐 추세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. 그래프를 자세히 딱 보시면요. 들어가는 시점,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이지만 내가 중간에 들어갔느냐, 올라갈 때 꼭지에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. 이 정도의 가늠을 하고 들어가셔야죠. 네, 그렇지 않겠습니까? 두 번째 포인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,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드리고 확신이 가시고 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는 아주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. 적어도 이분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저 친구가 시장을 담담하게 보고 성과가 괜찮네. 자, 그렇다고 하시면 그래프를 보내달라고 하시던가 뭐 수익률 패턴을 한번 보자라고 하시던가 해서 아시는 분 또는 직접 이렇게 그래프에 따라서 이 편차라든 게 좀 확실히 있네. 그러면 이때 들어갔으면 지금은 플러스겠고 아직은 여전히 마이너스겠네. 이 정도의 검증하는 절차는 거치셔야 되지 않을까. 그런 게 좀 제대로 되면 누가 주가 조작을 하고 누가 또 금융상품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런 여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? 그런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정보 중에 가려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투자를 해야죠. 예.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공부를 해야겠죠. 그럼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투자라는 거는 사실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. 그렇죠. 원금 보장할 거면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. 당연하죠. 투자는 사실 리스크 날릴 각오를 어느 정도를 하고 시작하는 게 그래서 맞고. 기대 수익이 반대급부로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위험 없는 수익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아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은행이나 어디서 만약에 어떤 뭐 투자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 이거 원금 보장된다고 웬만해서 그냥 다 걸르라고. 그거 정말 정확한 얘기세요. 아니, 그건 이제 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죠. 네네. 이렇게 하시면 또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공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금융기관 분들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저희도 성장을 하고 투자자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. 네. 이번에는 조금 이제 벌써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. 예전에 처음 오셨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했었고 공급망 이슈가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생각보다 뭐 가스나 천연자원들을 그 힘을 엄청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유럽이 1년 내내 엄청 고생을 힘들었죠. 했죠.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저께 물가가 좀 발표돼서 떨어지긴 했는데 뭐 한 10월까지 물가가 안 떨어져 갖고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. 네.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중동의 전쟁이 터졌습니다. 다행히 시장에 충격이 크진 않았었는데 저 이런 뉴스도 봤었어요. 중동의 전쟁 터졌으니까 여기 뭐 기름 뽑는 나라도 아닌데
저기 WTI가 막 120달러까지 치솟을 거다.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. 50달러 예상도 하고 막. 120달러까지도 치솟을 거다. 그런 얘기 했는데 생각보다 기름값이 너무 빨리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렇게 저번 전쟁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주식시장, 물가, 공급망 어떤 영향으로 흘러갈까요? 네, 의견 한번 결론부터 부탁드립니다.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이라든가 그 원자재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근데 가자지구 이스라엘 분쟁은 사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. 거기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고 근데 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을 놓고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쟁 자체를 놓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저희는 이제 지정학적인 분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분쟁을 놓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면은 뭐냐면요. 앞으로는 그 잦은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겠구나. 그래서 경제라든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니까 변동성은 여전히 조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인 것 같아요. 이스라엘 전쟁은.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 심해졌고 얼마 전에도 어젠가도 보니까 이제 전면전 곧 한다 그러고 전면전이 있더라도 원자재라든가 어떤 뭐 그 자본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수밖에 없는 나라. 일단 비중이 너무 작고 이 가자지구 웨스트뱅크라든가 가자지구 이쪽이 산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. 제가 다른 그 유튜브 그때 마침 딱 터지고 직후에 출연 요청이 오셔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유가에 큰 영향 없을 거라고. 하여튼 그러긴 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 세계 패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는 전 세계 경찰 역할을 쭉 하면서 핵 항공모함 선단들을 전 세계 대양으로 쭉 5대양으로 쭉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꽉꽉 눌러줬잖아요.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 이게 잦은 분쟁은 좀 줄어들겠죠.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2008년도 9월 7일 날 셰일가스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첫 삽을 딱 뜬 이후에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로 등극했고 드디어 2017년도인가에 그 70년대 초중반 후반에 1, 2차 오일 쇼크 겪고 나서 그때 사실은 미국이 원유 수출국이었거든요. 근데 원유의 어떤 안보성 때문에 수출 금지 제한법을 가동을 한 이후에 50년 있다가 지난 2017년도에 이 원유 수출 금지법을 해제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원유 석유도 자급자족을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그 이후에 보면 우크라이나 터졌죠. 뭐 어디 터졌죠. 중동 터졌죠. 이런 잦은 분쟁들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꽉 눌러줬던 경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뭐 논점에 주요한 논점은 아니지만 미국은 더 잘 살게 되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잦은 분쟁에 시달릴 거예요. 그런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정도 생각을 했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좀 더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그 매짐을 하고 싶은데 뭐 가자 이스라엘 전쟁 전면전 가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